안녕하세요. 오늘도 성타시나의 경제 전문 BJ 럭키제이입니다.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유일하게 우상향으로 장기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LNF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오늘은 좀 떨어졌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투자 분석 한번 짚어드려야 되겠죠? LNF 분석 시작합니다. LNF 제가 장기 투자를 유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물론 배당주라든지 실적주도 장기 투자는 하고 있죠. 하지만 트레이딩으로 해서 버릴 때는 버릴 거라는 생각으로 트레이딩을 해요.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도르면 버리지 뭐 이런 개념으로 위에서 팔고 하는데, 제가 트레이딩은 당연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에서 올라가더라도 버리지 않고 계속 들고 갈 종목으로 LNF를 유일하게 한 종목 저는 보고 있긴 해요. 지난번 LNF 제가 방송을 언제 했었나요? LNF 방송을 일주일 전에 했었네요. 8월 6일 방송이 나갔어요. 이날 매수하신 분은 어떻게 됐다고요? 매수하신 분들은 종가는 112,600원, 저가는 11400원, 뭐 여러 상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만약 그날 매수를 못했다,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도 시가가 11만원대니까 11만원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가격이 있었고요. 그러면 어떻다? 고가 기준으로는 132,000원. 하지만 고가에서 매도를 하셨을 리는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같은 경우 125,000원이라 하더라도 11만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그래도 10% 이상은 가볍게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자, LNF 그러면 재무제표는 지난번 영상 찍어둔 거 있으니까 재무제표도 한번 보시고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LNF 같은 경우에 올해 재무제표 상태, 올해 단기순이익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주가가 높아요. 하지만 내년 단기순이익, 내년 예상치를 2차전지 재료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내년 전망을 보고 주가를 미리 당겼다고 생각하면 지금 주가는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고요. 후내년까지 예측을 한다고 보면 지금 주가는 굉장히 낮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할 만한 정말 좋은 종목이긴 해요. 하지만 어떻다? 우상향해서 가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살짝 올랐다고 해서 팔고 아래서 잡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트레이딩을 해서는 안 될 종목으로 볼 수도 있죠. 우상향으로 쭉쭉 가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하지만 저는 여기서 트레이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애청자분들은 맞출 수 있겠나요? 몇 번 사고 팔았을까요? 눈치 좀 빠르신 분들은 적어도 제가 매수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서 이 정도 올랐을 때는 매도를 했을 거라는 정도는 예측을 했을 거고요.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 다음 날도 다시 여기서 만약에 사고 팔았으면 아래쪽 가격에서 위에 매도를 똑같은 방식으로 매도를 걸었다가 다시 매수를 했다라는 걸 충분히 눈치챌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예측하신 분들은 이제 제 방송을 많이 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트레이딩에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고요. 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라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우상향해서 가는 종목은 트레이딩을 해서 될 만한 종목은 아니긴 해요. 하지만 자, 오늘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종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후반에 올라와 줄 수도 있고 시가를 회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떻다? 장 초반에 솟구쳤다가 또 하락하고를 보였어요. 그러면 어제 날짜로 가볼게요. 어제 날짜로 가면 장 초반에 솟구쳤다가 내린 건 아니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장 후반에 중간에 고가 지점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전날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8월 11일 보시면 장 초반에 정말 관심을 받았다가 장 중반에 흐지부지 하면서 장막판에 또 살짝 내려간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트렌드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트렌드를 언제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냐? 장 초반이나 장 중반에 급격히 관심을 받고도 이후에 장 후반의 매물대에서 계속 밀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때는 그냥 하락이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고요. 자,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이날은 뭐 그냥 장막판에 밀고 올라갔으니까 이쁜 차트긴 한데, 이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것들을 보면 당연히 이 종목은 장 초반이나 장 중반에 많이 올랐어도 장 후반에 꺾일 확률이 안 꺾인 날짜보다 급상승을 한 후에는 꺾이는 날짜들이 더 많구나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8월 10일자에 왜 트레이딩을 했냐 보시면 장 초반에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요.
저는 30초 봉으로 많이 와요. 거래량이 이렇게 없을 경우에는 뭐 1분봉으로 보셔도 무난하긴 하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30초 봉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그랬을 경우에 어떠냐, 장 초반에 많이 올랐어요. 어차피 장투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굳이 뭐 바로 팔 생각은 없었지만 이때도 살짝 신고가 기준으로 해서 저항선을 깨면서 부딪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장 초반을 보면 역시 신고가 갱신을 앞두고 물량 부담이 크구나, 심리적인 저항선이 있구나라는 것을 살짝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올랐다고도 역시 부담이 좀 있구나, 하지만 신고가를 깼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부담이 있구나 하고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신고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저항선, 심리적 저항선이 이렇게 꺾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음봉 오르려고 하지만 여기서 음봉이 연속으로 나와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정도 되면 이제 힘을 다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 타이밍으로 잡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라고 무조건 매도 타이밍이다, 무조건 물량을 조절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씀 못 드리지만, 만약 이런 경우가 왔었을 때,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을 때는 뉴스를 일단은 들어가 보셔야 되고요. 검색을 좀 빠르게 해보셔야 되겠죠. 특별한 호재가 있냐, 그냥 단지 테슬라가 좋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는다, 단순히 그랬을 경우에 비교를 어떻게 해봐야 되냐, 2차전지 섹터에 들어가 보시면 돼요. 2차전지 섹터에 들어가 봤을 때 다른 종목들 다 폭등했나, 그렇게까지 폭등한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 LNF가 생각보다 좀 과하게 빨리 달리고 있구나 라고 느껴졌을 경우에는, 물론 차트만 봤을 때도 저항처럼 느껴지지만 저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이런 차트는 그냥 외우십시오. 이렇게 해서 꺾이는 부분, 오르다가 못 오르네, 다시 오르려고 했지만 그 전 고점도 가지도 못한 채 다시 못 오르네 정도로는, 그냥 이거는 분석으로 안 들어가시고 그냥 외우셔도 돼요. 물론 확률적으로 이렇게 하고 다시 뚫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트상 6대4 정도로 요런 차트 뒤에 하락 흐름으로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로 60% 정도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60%만으로도 무조건 매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60%에서 80% 정도의 확신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호재 상황이 어떤지 뉴스 검색을 먼저 최대한 빨리 해보시고요. 두 번째, 같은 업종의 다른 주가 차트들이 어떻게 가는지 그를 좀 해보시면 여기서는 좀 꺾여서 조정을 좀 받겠구나라는 확신이 60%에서 이제 80% 정도 상승이 되겠죠. 본인의 확신이.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이익 실현을 하시고, 근데 우상향에서 날아갈 거잖아요. 그 다음날 갭상승을 하면 어떨까요? 겁나죠. 그럼 어떻다? 장 중간에 지켜보십시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뭐 이렇게 떨어졌다, 여기도 메리트가 있어. 본인이 판 가격이 예를 들어서 12만 7천 원 정도에 팔아서 12만 1천 원 정도까지 왔어. 물론 이때 이렇게 안 가고 다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더라도 본인이 12만 1천 원 정도면 5% 정도 더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도를 해서 이익 실현을 본 것도 계산을 하지만, 다시 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100주를 샀다. 기존에 100주를 들고 있었는데 여기서 100주를 팔았다. 근데 다시 100주를 샀다. 그럼 본인 보유 물량은 그대로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번 건 5% 정도를 먹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그대로 똑같은 보유 수량을 들고 있지만 5%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음도 좀 편해지고 5% 수익을 일단 먹은 상태로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5% 상태를 중간중간에 먹으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것과 중간에 아무렇지도 않고 떨어질 때 반감을 하고 오를 때도 반감을 하고 계속 반감만 하다가 장기 투자를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한 번이라도 5% 정도 수익을 내는 상황이 나와준다면 장기 투자할 때 마음도 안정이 되고요. 마음이 안정이 돼야 투자를 하실 때도 더 올바른 투자를 하실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때도 본인은 조금 더 욕심냈어, 5% 이상 수익을 내겠어, 조금 더 밑으로 살래 라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고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반복을 하죠. 21,000원 밑으로는 딱히 깨지지 않는다는 걸 확인을 했으면 종가에라도 매수를 해두는 게 좋겠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종가에만 매수를 하시더라도 그래도 4% 이상 수익을 본 것과 다름없는 바가 돼버리니까 이때는 매수를 좀 해두는 게 좋겠죠. 왜냐? 차트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상향해서 갈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8월 10일 같은 경우에도 만약 급상승을 이렇게 갔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아마 거기서 좀 팔았을 수도 있는데, 그 8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급상승으로 출발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상승을 해서 가길래 들고 있는데 똑같은 지점이죠. 자, 과거랑 보시면 저항을 받는 지점이 다 똑같아요.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이제 신고가 갱신 부분 때문에 신고가를 갱신하는 자리에서 저항선이 있다. 물론 차트를 꾸준하게 보셔야 돼요. 무조건 신고가를 가기 때문에 무조건 저항선이 있으니까 매도를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신고가를 3번 정도 못 들었으면 여기서도 매도를 본인께서 하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기 투자하시는 종목은 그날 몇 프로라도 13만 1,300원 정도 매도를 하셨으면 이렇게 꺾였을 때 본인이 매도를 하잖아요. 만약에 저처럼 장기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 종목이 너무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3번 정도 이렇게 꺾였을 때 매도를 하시고요. 13만 1,000원 정도 1,300원 정도 이렇게 매도를 하시고도 다시 사야 되는데 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조금 느긋하게 보셨다가 장 중간에 이렇게 13만 8,000원 정도까지라도 떨어져주면 이런 위치에서는 잡는 건 쉽지는 않았겠죠. 뭐 결과적으로 못 잡으면 그 다음날까지 기다리셔도 상관없고요. 만약에 13만 1,000원에서 12만 8,000원 이 정도 잡으셔도 3% 정도지만 수익을 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라도 수익을 중간중간 보시면서 장기 투자하는 게 더 마음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물론 이 부분은 본인께서 장이 열렸을 때 트레이딩을 잘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분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팔고 다시 사고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저처럼 장중에 수시로 휴대폰으로라도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시라고 하면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트레이딩 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장 초반에는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장 후반에는 꺾이는 모습을 너무 반복적으로 봤다. 그 다음날도 이럴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그 다음날 가격 플러스 5%로 계산을 해서 예약 매도를 걸어두셔도 나쁘지가 않죠. 신고가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저항선이 좀 있겠지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에 매도를 걸어두시거나 13만 1,000원 정도의 매도를 걸어두시거나 이렇게 하시고 밑에서 보시고 또다시 매수를 아래쪽에서 걸어두시거나 거래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오늘도 성타시고요. 이상 캠핑 전문 BJ 럭키 제이였습니다.